413 그래프. 자, 우리는 일단은 그래프가 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x나 y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갖는 문자를 우리는 변하는 수라고 해서 변수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1이라고 얘네 전부 이거 5개 전부 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숫자로 쓰기가 힘들죠. 숫자로 쓰기가 힘들고 숫자 대신에 자 문자 뭐 x라든가 a라든가 b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장 대표적인 문자 x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때그때 1을 대입하기도 하고 2를 대입하기도 하고 3, 4, 5를 대입하는 그런 대입하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도 변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대응관계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날 텐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x하고 y가 있는데 x가 1, 2, 3, 4, 5로 변할 때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y는 2, 4, 6, 8, 10으로 변합니다. 됐나요? 자, x도 어때요? x도 1에서 5까지로 쭉 변하고 y도 2에서 10까지 변하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하나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숫자를 의미할 때 우리는 변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변하는 숫자는 변수인데 어떤 숫자로 정해서 써버리면 이거를 변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변수는 문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문자. 대표적인 문자가 x나 y. 뭐 a나 b나 c나 d여도 상관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라는 게 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낼 수 있도록 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점 또는 직선 또는 곡선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선, 점, 직선, 곡선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서로 함께 변하는 두 변수 x와 y가 있으면요. x가 변할 때 y도 같이 변하면 얘들은 순서상 이렇게 하나로 짝지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위에 했던 거 볼게요. 자, x가 1일 때 y는 2면 우린 이걸 x, y로 표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x가 먼저니까 1, 2다. 자, 2, 4다. 그 다음 얘들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3, 6이다. 그 다음 얘들은 4, 8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5, 10이다.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순서쌍을 좌표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y는 2x에 대하여 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정수 x 값과 그에 대응하는 y의 순서쌍을 x, y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x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는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에서 2 이상 2 이하라 그랬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적어 볼게요. x는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정수라 그랬으니까 1하고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x 값은 이렇게 되는데 자, y 값은 x 값에 따라서 변하는데 y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y는 2x래요. 됐나요? 그러면 x는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면 되죠. 그럼 y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4인 걸 순서쌍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x, y라 그랬죠. 순서쌍은 항상 x부터 나오고 x, y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맞나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마이너스 1인가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인지 볼게요. 자, y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2x라 그랬죠. 그럼 2하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나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x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자, 0도 한번 해볼까요? x는 0일 때 y는 2 곱하기 0이 되면서 y는 0이 되죠. 그럼 얘는 0, 0이라는 순서상이 하나 나오는 거 맞아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1일 때 그러면 y는 뭐가 되나요? x는 1일 때 y는 2 곱하기 x니까 y는 2가 되네요. 그럼 순서상이 1, 2가 하나 나오고 마지막으로 x가 2일 때 y는 2 곱하기 x는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순서상 2, 4가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순서상들은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딱 5개만 나오는 거 맞아요? 왜요? 여기 x가 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정수라 그랬으니까 x가 5개밖에 없죠. x가 5개로 정해져 있으면 y도 5개가 되죠. x 5개로 정했고 그럼 순서상도 몇 개의 쌍? 네, 5쌍이 나오는 겁니다. 이 5개의 순서쌍을 우리 그래프에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 우리 그려져 있는 그래프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가로로 쭉 긋고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x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위 세로 방향으로 쭉 긋고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네, y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요거 한 칸이 1인가 봐요. 한 칸 한 칸이 1이죠. 자, 여기 한 칸 한 칸이 1이고 자, 원점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니까 1, 2, 3, 4, 3, 4 이렇게 되겠죠. 3, 4. 자, 그 다음에 원점 0,0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어때요? 0,0을 중심으로 위로 가면 1, 2, 3, 4가 되겠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좀 헷갈리게 썼네요. 저쪽 편에다 다시 써볼게요. 정확히 표시는 정확하게 하고 자, 여기 눈금 표시예요. 얘는 눈금 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상부터 점 한번 찍어 봅시다. 점 찍을게요. 자, 첫 번째 순서상 얘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가 x고 얘가 y죠. x에서 마이너스 2 찾으세요. 마이너스 2 여기 있네요.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2에서 y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만나서 어디서 만나게 돼요? 그쵸? 요 점이 찍히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여기 x 마이너스 1 있고 y가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다 보면 마이너스 2랑 만나는 요 점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0, 0. x도 0이고 y도 0인 거 여기 원점이네요. 자, 그 다음 1, 2. x가 1이고 y가 2니까 2는 플러스 위로 올라가 보면 자, x가 1인 거랑 2인 거랑 만나는 이 점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 4, 2, 4는 여기예요. 자, 그럼 몇 개의 점이 찍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순서상만큼의 점이 찍혀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우리는 자,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점 5개를 찍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x에 대한 범위가 안 주어져요. x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지금 여기서는 x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요 안에 있는 정수. 그래서 딱 5개. 근데 x는 이제 x의 범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쪽 편에다가 선생님 쓸게요.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x는 모든 유리수
유리수가 다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쵸? 그럼 x는 모든 유리수가 다 된다는 말은 x는 2분의 1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점점점 다 되고 1도 되고 2분의 3도 되고 4분의 3도 되고 점점점 2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이런 말 맞아요? 됐어요? 그럼 x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x의 개수는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x는 무수히 많아지죠. 자, 그럼 x가 무수히 많아지면 y도 어떻게 될까요? x 하나에 y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럼 y는 또 무수히 많다 되겠죠. 그럼 순서쌍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쌍도 무수히 많아지겠죠. 됐나요? 자, 그걸 점으로 찍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찍은 파란 점 5개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가 다 찍힐 거예요. 이렇게. 다 막 찍힐 거예요. 이런 점들이 엄청 많이 촘촘하게 찍힐 거예요. 이거 찍다 보면은 얘가 다 연결돼서 뭐처럼 보이겠어요? 네, 찍다 보면은 얘가 다 연결돼서 선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이 될 거예요. 직선. 됐나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래프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서 결국은 뭐가 돼요? 결국은 직선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딱 주어질 때는 x의 개수가 정해지죠. 그러면 순서쌍이 x의 개수만큼 생겨서 그래프도 그 개수만큼 점이 딱딱딱 찍힐 겁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을 때는 무수히 많은 순서쌍이 생겨서 무수히 많은 점이 찍혀서 결국은 그래프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직선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xy 관계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쵸? y는 아까 2x다라고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x와 y의 관계는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쵸? 이 식을 만족하는 x랑 y의 점들을 다 찍었으니까 결국은 이 점들은요. 한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나란히. 됐어요? 나란히. 결과적으로 그러면 직선이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직선이 된다면 우리가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점 하나를 알면 하나의 직선 그릴 수 있나요? 자, 점 하나 선생님 찍었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무수히 많아져요? 그렇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자, 점 2개 찍어볼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또 그을 수 있어요? 없죠.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낸다면 이 직선을 찾는 방법은 점 2개만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점 2개만 딱 찾아주면 점 2개만 요거 하나를 찾든 무슨 점을 찾든 점 2개만 찾으면 결국은 직선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로 나타나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조금 지금은 이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고 막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얘기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줄 긋고 갑시다. 자, x의 범위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줄 긋게요. 다음 페이지 파란 네모 박스. 자, x값과 그에 대응하는 y의 순서쌍을 x, y를 좌표로 하는 점들의 점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 자, x값의 조건이 만약에 범위가 정수일 때는 점으로 나타나는데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어떻게? 선으로 나타나더라. 자, 어떤 경우 점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
선으로 나타나는지 알겠죠? 만약 x값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으면 이건 수 전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선으로 나타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표는 호영이가 60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턱걸이를 할 때 x초 후에 턱걸이 횟수 y회를 조사한 것이다. 순서상 xy를 좌표로 하는 점을 다음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는 초라 그랬고 y는 턱걸이 횟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0초일 때 0. 그러면 순서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0,0 하나 나왔죠. 10초일 때 8, 10,8. 자, 20초일 때 16, 20,16. 그 다음 30,24. 40,32. 그 다음 50,40. 마지막으로 60,48이라는 몇 개의 순서상이 생겼나요? 7개의 순서상이 생겼죠. 그러면 그래프로 그릴 때 자, 어때요? x값이 0부터 60까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점 7개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 한번 찍어 볼게요. 먼저 0,0. 0,0은 여기 있죠. 그 다음 10,8. 자, 여기 10 있고 8이 만나는 10,8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0,16 여기 있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0,24는 여기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0,32는 요 점 맞고 50,40도 요 점 맞고 그 다음 60,48 60,48은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 찍혀야 되겠죠. 그럼 틀린 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2에 자, 두 양 사이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양의 변화 관계를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좌표 평면을 그래프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좌표 평면부터 만들어줘야 되죠. 자, 요 좌표 평면은 지금 여기 시간, 그 다음 이쪽이 뭐예요? 고도. 자, 근데 좌표평면은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좌표평면 이렇게 해서 여기 1사분면만 있는 요 부분만 요렇게 그려진 거 맞아요? 그쵸? 요 부분만 그려진 1사분면만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X축, 가로가 X축이라고 그랬죠? X축을 의미하는 거, 그 다음 Y축이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X축은 뭐예요?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고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그래프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Y로 가면서 고도라는 건 높이거든요. 높이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 보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은 어때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높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여기죠. 딱 요 높이에서 변화가 없죠. 자,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고도가 낮아지고 있죠. 됐나요? 요거 해석 가능할까요? 고도가 높아지는 구간, 고도가 변함이 없는 구간, 그 다음 낮아지는 구간 요렇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들이네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해석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네, X축이 의미하는 거 시간, Y축이 의미하는 거 속력. 자,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돼요? 속력이 점점 올라가죠. 점점 증가하죠. 맞나요? 자, 증가하긴 하는데 구간을 조금 나눠서 볼게요. 요렇게 반 나눠서 요만큼을 1번 시간, 요만큼을 2번 시간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변한 속력의 양, 속력이 변하는 거랑 자, 두 번째 시간 동안 속력이 변하는 게 어때요? 첫 번째가 더 빠르게 변해요? 두 번째가 더 빠르게 변해요? 첫 번째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약간 완만하게 되죠. 그럼 그래프가 더 빠르게 변하는 건 어느 건가요? 네, 1번 쪽에서 그래프가 더 빠르게 변하죠. 됐나요?
자, 그것까지 봐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쪽이건 1번 시간대건 2번 시간대건 속력이 증가하는 건 똑같지만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건 1번 시간대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도 자, 시간, 세로는 속력 이렇게 되네. Y축은 속력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자, 시간이 갈수록 속력이 점차 어떻게 돼요? 변하고 있는 거 맞나요? 빨라지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번에도 구간 나눠볼게요. 요렇게 구간 나눕시다. 요렇게 구간. 자, 여기서 1번 구간, 여기 2번 구간. 자, 1번 구간하고 2번 구간 비교하면 속력이 똑같이 둘 다 증가하지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은 1번 시간대예요? 아니면 2번 시간대예요? 그쵸? 여기서는 적을까요? 2번에서 시간이 더 빠르게 2번 시간이란다. 미안해요. 2번에서 속력이 더 빠르게 속력이 둘 다 속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속력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건 2번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로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 그리고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속력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 다음 한번 파란 네모 박스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더 두 변수 사이의 증가 감소 등을 더 빠르게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확인 문제입니다. 자, 확인 문제. 다음 그래프는 유미가 집을 출발하여 자전거를 타고 7km 떨어진 친구 집까지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유미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친구 집에 도착하였는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항상 뭐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X축은 시간이네, Y축은 거리네. 자, 시간에 따라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한번 보면 0분에서 20분, 여기 25분 되겠다. 그죠? 25분까지 거리가 꾸준히 증가하죠. 자전거 타고 계속 가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25분부터 여기 35분까지 보세요. 자, 25분부터 35분까지 사이 여기서는 거리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지금 4km에 머물고 있었죠. 조금 힘들어서 안 움직이고 여기는 쉬었나 봐요. 자, 그러다가 다시 35분 되니까 거리가 쭉 증가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계속 또 자전거 타고 가는 중인가 봐요. 자, 그러다가 또 45분부터 여기 60분. 그러니까 45분 아니고 여기서부터네. 50분부터 60분 동안은 안 움직이네요. 조금 또 쉬고 있나 봐요. 자, 그러다가 다시 거리가 쭉 증가를 하고 있는 그래프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그래프는 분석했고 문제 한번 볼게요. 유비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친구 집에 도착하였는가? 친구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7km. 그럼 유미가 7km만큼 움직였으면 친구 집에 도착한 거 맞아요? 자, 그럼 여기 1km, 2km, 3, 4, 5, 6, 7 여기네요. 7. 자, 그러면 유미는 언제 7km까지 오는지 쭉 옆으로 한번 가봅시다. 7km에 도착하는 게 이때 7km에 도착하네요. 언제? 70분 후에. 그러니까 1시간 1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에 가서 1시간 10분 후에 도착을 했나 봐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필수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